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전해드린 대로 어제 356명 발생해 다시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은 사흘째 접어들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오늘이 이제 백신 접종 사흘째고요. 주말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도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방역 수칙 준수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관리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감염제 생산지 수가 1 전후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300~400명 수준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이번에도 8분이 또 사망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숫자도 많은 상태고 또 이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질병청이라든지 각 보건소라든지 예방접종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또 이제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면서 역학조사도 하고 환자 관리도 해야 되면서 또 예방접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신규 확진자 수가 많게 되면은 또 그쪽으로 인력이 분산되고 인력이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에 더 많은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예방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 65세 미만 어르신들 접종하고 있고 워낙 지금 접종 첫걸음이긴 하지만은 아직 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방심하시거나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거리두기를 그 지난 2월 18일 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지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완화되면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가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찰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 3.1절 도심 집회의 경우 20명, 30명 소규모 집회는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모이더라도 특정 시간에 일정 장소, 집회, 도심 집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발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좀 어떤 유의사항들 필요할까요? 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명씩 모이지만 그런 집단이 이제 여러 개가 모이시게 되면 또 밀집도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8.15 집회 때 어떤 교훈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많은 확진자 분도 계셨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사망자 분도 계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에서 다 같이 또 어떤 차량을 대절해서 오셨다든지 그러면서 또 관련된 역학조사에 조금 지연이 생기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참여하시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경찰의 통제에 잘 따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다중이 모이는 공중이용 시설이라든지 또 모임 전후로 또 여러분이 모여서 어떤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무엇보다도 집회 끝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추가적인 N차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검사받고 확진되시면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이런 노력들이 가장 좀 필요하실 수 있겠는데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도 누구나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제가 요양병원 이제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최근에는 이제 다소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유행 초기에 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요양병원당 평균 확진자 수가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백신 2차 2회 접종 완료 때까지는 조금 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줄어든 것은 발생하는 요양병원 개수도 줄고 또 발생한 요양병원 내에서 좀 조기 발견을 통해서 N차 전파 많은 분들이 감염되시기 전에 우리가 격리가 일어나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 2회 PCR 검사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도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지금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은 65세 이하의 입소자라든가 종사자분들만 접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못 마치신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지역사회 감염이 유입되고 또 다시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 비율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2차 접종까지 마치실 때까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그러니까 입소자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또 주변에 계신 지역사회 전 국민들께서 다 같이 방역 수칙 준수에 조금 더 철저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19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에 정부가 연령별, 나이대별, 국적별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경기 김포시는 관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좀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외국인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데 어떤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장애 요인을 많이 없애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조기에 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또 무료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익명은 아니지만 이제 간단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요 정도만 기재해 주시면은 누구나 쉽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또 장애 요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불이익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것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국가에서 오시느라고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언어적인 장벽을 좀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홍보도 그렇고 또 역학조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다국가에 대한 어떤 언어 지원, 통역 이런 것들도 이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체육시설 내에서의 감염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북 전주 피트니스 센터 집단 감염 확진자가 총 41명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다른 이제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는 확진자 3명이 다녀갔는데도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감염 확산 여부를 가른 중대한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전주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스피닝 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또 비말이 좀 전파가 많고 그런 환경이 조금 노출됐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못하거나 일을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대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거 동대문구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방역 수칙 이외에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서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인 방역 수칙으로 권고했다든지 예를 들면은 모여서 다 같이 물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회용 종이컵을 치워서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물을 마시는 공간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퇴장 조치를 하겠다고 좀 강력한 책임을 좀 부여한다든지 또 이제 샤워실에서 어떤 감염 위험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샤워할 때도 좀 얼굴 부위보다는 이제 몸 위주로 샤워한다든지 이런 좀
좀 추가적인 그 체육 시설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 수칙을 만들고 회원분들께 권고를 했고 또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잘 참여해서 감염이 생기지 않아야지 또 본인들도 원하시는 운동을 거기서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다 같이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많은 전파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백신 접종, 백신에 대한 얘기도 해볼 텐데 울릉도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명 분량이 울릉도의 군 헬기를 통해서 수송이 됐거든요. 이렇게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만약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불가피할 경우에 봉쇄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 전체 방역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울릉도 주민분들이 한 9천 명이 좀 넘으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주로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 위주로 이제 200명분만 우선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섬 지역에서 집단 발병이 생기고 그 중에서 특히 고위험 중증으로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관내에서 어떤 그 의료시설로 충분히 위중증 환자를 돌보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중환자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굉장히 어렵고 네. 그 섬 자체의 의료 자원으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방역 수칙 준수라든지 거리두기 그리고 특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철저한 방역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확진자가 나오셨는데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을 막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또 이런 섬 지역엔 또 이제 지금 같은 때는 좀 가급적이면은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쪽 섬 지역 주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시도 간 이동은 지금부터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사기 관련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K 주사기라고 하잖아요.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활용하면은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7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른 주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명수를 늘리는 게 가능한 거고 백신 효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떨어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원래 5인분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6인분으로 더 늘려서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네. 거의 이제 7인분까지 가능한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사기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 주사기는 이렇게 피스톤처럼 생기는 고무하고 그다음에 바늘을 끼는 그 끝 부분에 이렇게 주사약이 남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없도록 특수하게 만든 것이 이제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잔여 용량은 거의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바늘에도 이제 조금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최소 양을 남길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cc가 있는 바이알에다가 1.8cc의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2.2cc를 만들어서 0.3cc씩 6명에게 나눠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7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만약에 2.2cc를 최대한 그 0.3cc씩 뽑으려면은 굉장히 남아 있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그 주사기로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한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숙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7명까지도 추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7인분으로 나눠도 어떤 그 0.3cc 내에 충분한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양이 충분히 도수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서 또 이제 숙련된 그 간호사분들이 또 추출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7인분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독일이 조만간 65세 이상 분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접종, 임상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독일이 방침을 선회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이제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고령층에게도 접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의 어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고령 어르신부터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일부 또 이제 화이자 백신도 같이 이제 접종이 됐는데 거의 4배 이상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많이 접종이 됐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에서 이제 1회 접종만 해도 한 4주 지나서 중증으로 입원하시는 확률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의 어르신에게 투여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은 출간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학술지로 출간이 되게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조금 나눠서 조금 더 상세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다 좀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 백신은 한 번만 이제 접종하면 되는 걸로 보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백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유통과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고, 물론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 전후에 영하 20도 전후에 냉동 상태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그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동에서는 2년 보관, 또 냉장 상태에서는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으로 보관과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빠르게 접종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백신의 기전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이 되겠는데 우리가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은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량만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고 전 세계 보급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양을 확보하게 되면은 보다 좀 많은 분께 빠르게 접종이 용이한 백신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